아직도 티격태격 박쥐 아닌 하이에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철새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 복당파들의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말싸움이 지금부터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오랜만인데 장제원 의원이 본인 SNS에 실패한 100일의 반성문 이런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이제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복당한 의원들 가족들조차도 지금 용서를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바른 정당으로 갔던 그 100일에 대해서 글쎄 저는 뭐 반성문을 쓸만은 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 복당한 의원들에 대한 그 비난도 현실 정치를 감안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너무 과한 비난은 좀 그 현실 정치를 무시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지난 대선 때 일어난 일이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좀 멍해, 죄인, 자학 뭐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했었어가지고요. 뭐 어떻게든 하여간 용서를 받고 싶겠죠. 근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저는 복당한 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바른정당에서 복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칼날을 겨루는 거는 저는 그거는 별로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어제 이제 김성태 의원의 라디오 발언이 이것과 좀 같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아무리 못난 부모고 이제 치매까지 걸린 그 부모를 나는 잘나고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부모 내팽 끼치면서 내 출세길 걷는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다. 철새라는 것은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 겨울에 먹을 게 많은데 피해가는 게 철새입니다. 둥지 찾아가는 거죠. 그 둥지가 어떻게 보면은 썩고 문드러지고 비바람 태풍 몰아치면 금방 날아갈 그런 둥지입니다. 허 교수님 철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 이제 뭐 더 좋은 둥지가 있는 줄 알고 이제 나와서 가보니까 그 둥지가 더 비바람 불고 더 엉성하고 더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그 둥지를 다시 찾아간 거죠. 저건 그냥 말씀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철새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게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는 옛날에 그 카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100일 전에 떠날 때의 그 말씀은 얼마나 그 엄하고 강한 말씀들을 하고 갔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지금 하는 말은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두 번의 이 변신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 변신을 무죄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저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은 이미 감수하고 감행한 것이다. 그만큼 현실 정치에서 나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 영장하고 덕실을 따질 건가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 보고요. 지금에 받고 있는 이 비난, 박쥐다, 하이에나다 하는 이는 거친 말들은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리라.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바른정당,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 그러니까 이종훈 전 대변인은 고 박사님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실상은 박쥐가 아니라 하이에나 수준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네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고기를 찾아갔다 하니까 하이에나 아니냐. 썩은 고기 좋아하는 게 하이에나라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성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런 탈당과 복당 소위 말하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성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재든 인수식 변명으로도 들리고 좀 어려운 말로 경강부회식 해명 아니냐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른 정당에서 또 떠난 의원들의 뒤에다 대고 좀 과격한 거친 언사를 쓰는 것도 또 과연 옳은 것이냐. 바른정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탈당한 의원들 본인들이 그 주역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그런 보수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떠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분들의 행태라는 것은 정치의 어떤 속성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 김성태 의원은 저희랑 전화 인터뷰를 응해줄 정도로 이렇게 맞선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숨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의중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저 모습 보면서 좀 구차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갔다면 뭐 솔직히 그냥 거기가 좋아서 갔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또 말로서 또 구차하게 뭐 철새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참 저런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인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정치 혐오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아니 갔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당의 유승민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나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당에 갔다. 내 국회의원 떨어지고 싶어서 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구차하게 무슨 뭐 하이에나가 어떻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야 정치인들이 너무 그러니까 항상 그 학생들 부모들이 어린애들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 말 믿지 마라고 한 이야기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더 솔직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이번에 어떤 정사가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좀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볼 때 그래서 자꾸 나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하시는 것보다는 좀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복당파 의원들은 어제 지도부의 화합을 도모하는 만찬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영상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치 경륜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당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렇게 헤어졌다 만난 연인을 보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예전에 백지장도 맞들면 거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님은 진짜 제가 아버지에 또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고생 많이 해서 많이 만났어요. 많이 그랬어요? 61년생이라 아주 괜찮아. 일단 웃음으로써 분위기는 많이 화기애애한데 일단 자유한국당도 지금 바른정당과의 뭐 어떤 말싸움이 중요한 것보다 일단 홍준표 전 후보가 친박에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SNS 통해서요. 이제 당권 싸움이 이제 싸움이라고 해도 다툼이라고 해도 이 당권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24%의 그 득표율이 본인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당권에 대해서 분명히 뜻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여전히 친박계가 득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이제 당권을 못 내놓겠다. 그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손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자체 그 시구 의원들, 그 의원들의 또 그 공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권 문제가 만만치는 않은 지금, 이슈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행보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죠. 아니, 인재가 많아서 그 측근들이 이선으로 후퇴한다고 하는데, 인재가 없어서 날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이선 후퇴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게 홍준표 후보가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써서 말은 거칠었지만 보수 유권자 중에서는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제법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 전당대회에는 다른 거보다 그 내년 지방선거를 그 염두에 두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정말 선택받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나려면 친박계는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다시 그 정치 안 하겠다는 포기 의사를 밝혀야 된다.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예, 고 박사님 먼저 자유한국당을 크게 나눠보면 홍준표 전 후보의 세력과 현 지도부 세력 그리고 친박 세력 이렇게 세 팀이 어우러져서 좀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진흙탕 싸움이 앞으로 갈수록 전입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보수당의 경우 이렇게 총선이든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천막 당사도 만들고 또 하다못해 당의 로고라든가 색깔도 바꾸면서 뭔가 자정 노력, 쇄신 노력,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런 노력을 일체 보이지 않고 지금 당권 싸움, 당권을 둘러싼 그건 집안 싸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든 아니든 간에 과연 저 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냐? 왜 존재하느냐, 정당이.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홍준표 전 지사 미국으로 떠나면서 친박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박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친박과 이제 과거는 비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친홍,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도 세력들, 이런 삼자들이 새 세력을 형성하면서 올 7월 당권까지 정말 국민 벌성스러운 그러한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이현정 의원이 어쨌든 예전에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앞으로도 SNS, 미국에서 돌아오더라도 저런 원색적인 비난은 친박한테 계속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갤럽 조사에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8%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이 이제 그 선거 이후에 왜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많이 나온 게 결국 이제 막말, 보수의 품격,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본인은 싸움의 천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싸움에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품격과 또 그런 것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제 좀 홍준표 후보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원색적인 단어로 해서는 다 꽁dom해도 다 잃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품격 있는 말을 해야지만 이 당내에서도 조금 인정해주고 좀 지지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고언을 드려봅니다. 예, 허 교수님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그 검찰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의 성명을 냈던데 또 목소리는 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 인사도 똑같은 잠시만요. 허 교수님, 저희 지금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기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연단에 서서 아마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간이 2시 45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좀 의미가 클 것 같아서요.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누구로 내정을 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단에 섰는데요. 뒤에 수석들도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 청와대로 인선 마이크를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의 김희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현재 소장 직무대행하고 계시죠.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현재 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응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또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책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희수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회동을 마치자마자 직접 발표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미수 재판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미수 재판관이 2014년인가요? 12월에 당시 통진단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네, 김희수 재판관은 이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내셨고, 2012년도 9월 달에 당시 민주통합당의 이제 추천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이 됐고요. 예.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유명하고, 예. 특히 지난번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8대1로 해서 해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 2018년 9월 14일까지가 이제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아마 헌법재판소 소장을 이제 역임하시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그 임기가 다 된 분들이 꽤 많아요.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보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충 의견을 냈던 분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사법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대통령 되는 분이 사법부하고 헌재의 그 공석들을 메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보 색깔이 강한 아마 사법부와 헌재의 그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건데요. 지금 헌재 소장은 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사법부와 헌재가 지금 헌재가 비상 상황일 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좀 아무리 지금 진보 진영의 그 정권이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구성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향후에 새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발표한 이 김희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 이 긴급 속보 때문에 뉴스특급 10분 더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